자, 이제 개장 또 준비해야 되겠죠. 23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영향을 또 개장가에는 받겠죠. 받죠. 네.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뭐 갭으로 항상 위든 아래든 네. 요즘 보면은 뜨든 떨어지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시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출발하면 또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오늘도 어떤 이렇게 이제 준비해요. 시장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보시면 너무 우아한 말씀일까요? 어쨌든 네. 이제 그런 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 미국장의 특징은 확연하게 나옵니다. 다우존스 대비 나스닥의 하락폭이 굉장히 좀 가팔랐어요. 네. 그게 좀 이제 파열음을 좀 많이 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금리 변동, 환율 변동 이런 지속성 때문에 변수를 만드는 변수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핵심은 속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양책이나 어쨌든 경기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각국의 이제 이런 정책들은 이제 다 예상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런 이 금리 정상화를 이제 긴 세월 동안에 이제 끌고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거기에 이제 일종의 발작 증세를 좀 내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좀 제목을 좀 이렇게 좀 세게 좀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세게 좀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그런 그 변수들이 변하는 속도에 여기에 반응하기는 좀 불가능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은 고밸류, 그러니까는 그동안 정말 비싼데 더 비싸질 거야라는 이제 그런 믿음에서 이제 주식이나 어떤 종목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시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빠져나가는 것도 좀 가시화되고 있어요. 어쨌든 현물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 매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환매수죠. 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해서 빠져나가면서 환전 수요가 생기고 네. 그 환전 수요가 원달러 환율을 자극해서 지금 1120원대 뭐 이렇게 가는 그림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좀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그렇죠. 오를 때 예. 뭔가 있었죠. 예. 맞아요. 그 역성공 환전 수요가 일부 등장했어요. 있습니다. 예, 네. 적지 않았다고 좀 뭐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었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이제 뭐 비춰지는 개인들의 강력한 이런 좀 유동성이었는데 좀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뭐 60조를 또 하회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기관들은 16조, 뭐 20조 팔아야 된다고 하고 있고 어제 기관 투자자들은 뭐 물론 증권사, 금융투자업자들이 좀 사겠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개인들의 ETF입니다. 사실 ETF? 거의 ETF고요. 일부 이제 조금 들어온 건 있습니다만. 곧버스 매도, 아니 곧버스 매수, 아니 그 리버스인가요? 예, 그런 것들의 이제 포지션 중립, 델타 해칭 이런 걸로 나오는 수급이다 보니까 일단 기관들의 수급표를 보시는데 이 금융투자 계정에서 상당 부분의 그런 색깔이 치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상 이름만 바꾼 개인들의 어떤 그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도 힘이 떨어지고 기관은 팔아야 되고 외국인은 팔고 나가고 있고 그러면 시장은 올라갈 힘은 당분간은 좀 보이지 않을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비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매매에 대해서는 시장이 용납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종목의 구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확실한 구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을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나는 뭐 10만 전자, 12만 전자 이걸 바라보고 샀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흔들릴 필요는 없고 오히려 뭐 빠질 때마다 더 모아가는 게 전략으로 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7만 얼마에 사셔가지고 이거 뭐 9만 원에 팔아야겠다라고 단기적으로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에 맞게 뭐 일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비단 뭐 삼성전자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쿠팡 관련된 종목을 단기 모멘텀을 위해서 샀는데 지금 좀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나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더 사서 뭐 쿠팡 상장일까지는 가져가야 돼. 이런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예로 좀 들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뭐랄까요? 이제 광의에서 바라보는 이 시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나 뭐 이 또
뭐 전기차, 네. 수소 뭐 이렇게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두가 선호도가 있는 이제 그런 미래 산업 쪽을 또 일부 좀 가져가시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략은 그래서 뭐 약간 늘 얘기하는 평양 현재도 얘기는 중요하다. 투트랙 뭐 이런 겁니까? 그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단어. 두 가지로.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좀 전략을 이 종목의 성격을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오래 끌고 갈 거, 아니면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뭐 한 달만 볼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주식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핵심은 이겁니다. 비싼 걸 더 비싸게 주고 파는 이제 그런 흐름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을 이렇게 반영하는 종목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론적으로는 이런 금리 상승기는 무조건 산업재 그리고 뭐 소재, 경기 민감재 이런 것들이 과거에 뭐 2012년, 2016년 이런 데도 나왔거든요. 뭐 오프닝 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금리 상승의 속도를 이렇게 너무 빨라지면은 이제 그런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시점이 나올 때는 시클리컬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뭐 전기차 이런 정도는 뭐 유지를 하시되 지금 현재를 좀 강조할 수 있는 시클리컬 쪽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좀 냉철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좀 결론이 될 수 있겠고요.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무거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SK. 예, 다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수소를 품고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넥소도 생산량을 3배 이상 늘린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수소 테마는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지속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김영민 매니저가 했던 종목이죠. 한국가스공사도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인프라를 이 정도 갖고 있는 회사는 SK와 한국가스공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화솔루션 또 지속성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좀 새롭게 말씀드리자면 어제 뭐 포스코 종목들이 이렇게 시간에서 네, 나를 뭐 널뛰기를 했는데 날라갔죠. 하지만 강했어요. 네, 시간이 걸려서. 동국제강이라는 동국제강. 종목도 지금 조선 그리고 철강 이런 쪽으로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 뭐 색깔은 좀 명확하게 종목들이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시클리컬한 그러니까 경기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이야 이제 뭐 금리 때문에 막 들쭉날쭉거리는 그런 적응 기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저렇게 움직이는 건 경기 회복되는 거를 가정한다. 이렇게 네. 쳤을 때 경기 회복될 때 이제 소재 쪽으로 그렇죠. 원소재들, 그렇죠. 뭐 철강, 그다음에 뭐 화학 화학도. 제품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깔아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선택은 저는 오늘 SK SK 보고 쪽으로 싶습니다. 조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 들었고요. 자, 지금 시장 관심도는 어디에 또 집중되고 있는지 리스트 알아보고 리포트 나온 거 있으면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개장 준비 두 번째로 가죠. 뭐를 볼까요? 그 전에 저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네. 1거래 대금이 25조 수준까지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얼마까지 올랐어요? 많이 올랐을 땐 60조 대도 나왔고 이제 40조 대를 1월 달에 구가하다가 2월에는 30조 대, 네. 3월에는 25조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이제 이렇게 심해지니까 그 대금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으로 30조 뭔가 들어갔다고. 먹을 거리가 조금 없어졌다 싶으니 다시금 이제 후퇴하는 이제 이런 개인들의 예탁금 이동이 좀 있는 것 같고 은행들도 아마 이제 기준금리는 아직 동결이지만 뭐 시장금리들이 들썩거리면 네. 특판 예금 같은 것들을 또 할 일부 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금을 좀 회수하려는 것도 있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거리를 던져준 게 저는 보면서 몇 번을 갸웃거렸는데 아까 뭐 그 정태근 팀장도 포스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네. 오늘 지금 동시효과 보니까 뭐 포스코 이름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뭐 7% 8% 뭐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거의 뭐 네, 다 많이 상한가를 거의 올랐기 갔으니까 때문에 두 자릿수를 포스코가 인수한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 네. 그거를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저희도 항상 이렇게 그거를 겪어오게 현재 돼요. 가격에다가 뭐 그 추정 매장량을 해가지고 그게 30몇 조다. 그 반반 나눠서 갖고 있는 그 호주 회사가 지금 시총이 1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좀 약간의 호도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포스코 주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그거를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에 소금 곱하기 매장량 하면은
사막 가치가 나오나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전 포스코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때문에 포스코를 막 달려가서 사는 그런 매매는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이제 철강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철강 쪽에 어떤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이제 포스코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이유 때문에 포스코 이름 들어간 종목들을 막 시초가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할 만한 거리인지는 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실리익은 하려고. 막 추격해서 같이 그렇죠. 따라붙으면은 실리익은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거를 그게 조금 이제 독점도 아닐 뿐더러,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어쨌든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는 이제 자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채굴하는 비용들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어제 이제 그 내용이 나왔던 뭐 30몇 조까지는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절반을 가지고 있는 호주 회사의 시가총액을 좀 감안을 하면 왜 그 회사는 그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좀 간접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이제 이 좀 줄어든 거래 대금이 갈 곳이 없는 자금들이 이제 좀 빠른 매매를 위해서 이런 쪽에 좀 몰려가는 쏠리는 것 거죠. 같은데, 예, 네. 예. 그거는 좀 같이 쏠리지는 말자. 생각은 한번 하시고, 예. 그러나 포스코는 본질, 좋다. 예, 예. 본질로 가서 그런 말씀은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두 다시 번째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는 예, 제목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대파 가격을 예, 써놓으셨네. 대파 한 단에 7,990원. 제가 어제 시가입니까? 월요일 날 3.1절 날 마트를 갔다 왔는데 네. 사진도 찍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대파가 없습니다. 다 마트에서 팔렸는데 한 단에 7,990원을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농사를 대파를 키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직업을 바꿔야죠. 이제.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이렇게 했냐면 뭐 농산물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 지금 시장이 너무 이제 뭐 테크놀로지 그리고 미래 가치 여기에 너무 집중이 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뭐 파 이거 갖다 팔면 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시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게 주가에 많이 투영이 안 된 쪽을 좀 바라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는 하나의 좀 돌파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게요. 그 관련된 섹터는 건자재 쪽입니다. 건자재 쪽은 지금 뭐 매일매일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시세를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가격 인상이고 또 매출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제 이런 건자재 쪽.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철근, 레미콘, 시멘트, PVC 뭐 이런 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대파 한 단값 그러니까 대파 한 단값이 오르는 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네.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일단은 이 대파 주산지가 진도, 신안 뭐 이쪽 아닌가요? 그쪽인가요? 진도, 신안에 대파 밭을 가지고 있다. 이게 더 어, 포스코의 영호보다 낫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뭐 대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포스코 뭐 리튬 가격 그렇죠. 수준이죠. 지금 대파 한 단 뭐 그래봐야 뭐 한 묶음 정도인데 거의 지금 예, 리튬 가격보다는 대파 가격이 더 비싸네. 비쌀 것 같네요. 네. 예, 뭐 리튬 뭐 그런 먹지도 못하는 의미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도 좋습니다만 그렇죠. 현재의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네. 일단 소재 생산의 거점인 중국이 이제 호주랑 대판 싸우고 그리고 이제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철광석, 석탄 이런 것들이 수입을 못 하고 있죠. 전력난까지.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력 발전소를 못 돌려서 전력난이고 뭐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좀 작년보다 훨씬 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가 재건축 또 뭐 재개발, 리모델링 뭐 이런 수요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부 마지막 기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계속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건설 경기 확대에 좀 공급 부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자재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철강, 구리, 또 PVC 이런 좀 기초 건자재 쪽의 가격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멘트와 레미콘도 지금 작년 대비 거의 한 15% 20% 정도의 인상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인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일어날 수 있는 건자재 쪽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좀 틈새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전통적으로 또 가치 주고 또 고배당 성격을 좀 띠고 있고 작년에는 또 워낙 또 기저를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고밸류의 어떤 대안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뭐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은 이따 개장하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럴까요? 뭐 현대제철, 뭐 유진기업, 한국철강 뭐 이런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리튬보다는 대파. 네, 대파 가격이 대파죠. 오른다. 네. 네, 그래서 자, 기업 집중은이 혹시 있습니까, 저 중에? 저는 오늘 유진기업 좀 보고 유진기업? 싶네요. 네. 자, 이제 개장이 또 임박했습니다. 호가는 좀 낮은 편이고 경계 매물이 있긴 한데 일단 버틸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개장 후에 다시 또 찾아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다시 뵙습니다.